네, 안녕하세요. 요로킨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네. 오늘 드디어, 4월 22일. 그동안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관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한 달이 넘었고 거의 5주가 돼 가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마스크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독일 전역에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고 오늘 오후에 4월 22일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어요. 하지만 각 주마다 조금씩 시기는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게 했고요. 또 주마다 조금씩 이제 어디서 뭐 써야 할지, 보통은 일반은 그래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가게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나 튜링겐주에 예나는 이미 실행을 했는데 이제 튜링겐주의 나머지의 지역들도 다 의무화를 하게 됐고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표를 보면요. 대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4월 27일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요. 맨 나중에 실시하는 곳이 이제 4월 29일 실리스홀슈타인이라고 최북독일이에요. 제가 함부르크에 사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잭슨이 4월 20일부터 하죠. 그리고 잭슨 안할트는 내일부터. 예, 그리고 튜링겐주는, 지금 예나가 있는 튜링겐주는, 24일부터, 네, 조금 빠르게, 네, 내일 모레부터 실시하죠. 네, 브란덴부르크도, 4월 23일부터, 네, 조금 빨리 실시를 하고요. 그 나머지 주들은 이제 다 4월 27일이에요.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게, 가게 갈 때는 마스크가 의무자 사항이 아니고 단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네. 이럴 때는 마스크 없는 사람들은 손수건이나 이런 수건, 목도리 같은 걸로 이렇게 일단 코랑 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이, 예, 그것도 마스크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잭슨주의 보건복지부 장관 페트라 큐팅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스크를, keine Strafe für keine Maske.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특별하게 벌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벌금이란 얘기는 지금 독일이 그동안 새로운 규칙들을 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최소한 150유로, 200유로 이렇게 금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벌금표가 있어요, 아예. 근데 마스크를 어겼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을 시에는 이런 벌금표에 이렇게 그런 거는 적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는 않고 대신에 그냥 이렇게 약간 50유로의 벌금은 있어요. 사실은 벌금인데 이거는 그냥 퍼바농스겔트라고 해서 퍼바는 이거예요. 너 앞으로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건데 퍼반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도 많죠. 50유로면. 예, 이렇게, 벌금 아닌 벌금을 매겼고요. 이 50유로는 이런 식의, 주의 벌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주의 벌금은, 잭슨뿐만 아니라 예나 볼프스부르크에서 이미 실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퍼반겔드로 하는 곳은, 메클렌포르포먼트란 헤센주에서는 처음에 어겼을 때는 25유로. 그리고 헤센주에서는 두 번째 어겼을 때는 두 번째는 50유로. 네,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벌금 아닌 벌금을 내야 됩니다.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다른 규칙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네, 그래도 하기는 하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마스크를 시행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오후 3시 좀 넘어서 나온 신문에 빌트라는 일간지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럼 보통 같으면은 이거는 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계속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뉴스에다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신문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마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오늘. 제가 오늘 8시 뭐 그 이후에 뉴스 다 봤는데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코로나 앱 있죠. 코로나 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나온지 안 나온지.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8시 뉴스, 9시 뉴스 이렇게 계속 뉴스에 매일 TV에 나왔으면 사실은 TV에 딱 보여져서 그 뉴스를 맨날 보던 사람들이 아, 이제서야 실행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끔 해줘야 됐는데, 네, 무슨 의도에선지, 네, 실행을 안 합니다. 아, 네. 깊은 뜻이 있는지 어떤지, 네. 그리고요, 그,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됐었죠. 노이멘스타 그 동물원에서, 유지 비용이 없어서 동물들한테 먹이 줄 게 없어서 동물들을 뭐 안락사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Wir sind also nicht städtisch angebunden und wir können diesen Tierpark nur mit Hilfe der Eintrittsgelder und Spendengelder betreiben. 예, 실제로 그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고요. 그 동물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독일의 유튜버가 그 직접 저도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 유튜브도 못 올리고 전화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딱 우연히 봤더니 어떤 유튜브가 거기 So Leute, ihr habt bestimmt schon mitbekommen, Neumünster Tierpark plant Schlachtung vom Eisbären, der ungefähr 700 Kilo wiegt. Also Tierpark? Willst du zum Tierpark? Ja. Da waren wir mal im 제가 Tierpark.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동물들 안락사 시키냐? 그랬더니 아니 안락사 시키지 않았다. 하나도 안락사 시키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죽은 동물도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 원장이 이렇게 좀 이런 강력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이목을 확 끌어서 기부금을 받으려고 이랬는지 이런 추측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런 의도로 했다면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네, 이 동물원은 저도 여기서 가까워요. 차로 한 40분? 50분 정도 가면 있는 동물원이고,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도 거기에 많이 갔었어요. 진짜 아이스베어, 막 그 백고 아이스베어가 한국말로 아이스베어인가? 예, 그 하여간 그 아이스베어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많이 갔었어요. 거기 한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며칠 전에 4월 17일 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동물원도 이제 문을 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물원 측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새로운 규칙들을 다 적용을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참 힘들다. 그래서 법적인 정리라고 하면 이제 이런 뭐 규칙들을 했을 때, 이제 뭐 어겼을 때 뭐 어떤, 어긴 사람들한테 뭐 어떤 제재,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1800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 노이비드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뭐, 사람들이 2m 간격을 다 잘 유지하고 해서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물원은 지난 한 달 넘게 문을 닫는 동안에 한 할배 밀리온, 그러니까 내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물원 관계자들도 기뻐하고요. 물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되게 기뻐하죠. 특히 애들 가진 집들. 안 그래도 지금 놀이터도 못 가는데 동물원은 이제 갈 수 있게 생겼어요. 독일에서 그 예비 백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파울 에hrlich 인스티튜트에서 백신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Beim Unternehmen BioNTech aus Mainz soll der erste Impfstoff gegen Covid-19 entstehen. Ein wichtiger Schritt dafür, klinische Studien. Die sind heute vom zuständigen Bundesinstitut für Impfstoffe, dem Paul-Ehrlich-Institut, freigegeben worden. Es sind die ersten in Deutschland. 비언테크라는 회사에다가 임상 실험 그거를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상 실험,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 실험군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떤 그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거를 체크하고 두 번째 이제 임상 실험은 위험군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임상실험도 위험군의 사람들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 임상실험이 끝나면
백신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3단계 실험을 다 거치자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돼야 되지 않나. 내년 초,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와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자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